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특허를 받아서 받았는데도 그냥 그럼 내가 특허 받았으니까 생산해도 되네 네. 했을 때 그냥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네네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다른 사람의 특허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그런 네. 의미로라도 이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특허를 등록을 받을 때는 특허 등록 가능성을 먼저 검토를 하겠죠. 음, 그러니까 특허 등록 가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네. 특허를 뭐 뒤에도 다루겠지만은 내가 지금 특허 출원한 이 기술이 네. 기존에 나왔던 기술과 똑같으면 그 신규성 위배라고 그래서 특허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뭐 똑같지는 않더라 할지라도 기존에 있던 기술로부터 뭔가 진보된 특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진보된 특성이 없으면 특허를 등록 안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기존에 이미 특허된 제품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특허된 제품을 내가 만들면은 당연히 특허 침해가 되겠죠. 네. 근데 이 A라는 기존의 원천 특허의 기술에다가 내가 플러스 알파를 붙인 거예요. 근데 그 플러스 알파에서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특허를 등록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원천 특허라는 A라는 기술을 썼었잖아요. 네. 써서 제품을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A라는 원천 특허권자의 특허를 내가 침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 특허 등록 받은 것을 제품으로 생산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뭐 선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다른 사람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니까 사용했다. 그럴 경우에는 무작정 만들면 안 되겠죠. 그 사람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그거겠죠.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당신네 어떤 가지고 있는 특허에 이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신네 기술보다 좀 더 진보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상호간에 당신도 우리 특허를 사용하고 나도 당신의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걸 크로스 라이센싱이라고 그래요. 크로스 라이센싱. 그래서 그것을 맺은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해야만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협상도 하게 되네요. 그렇죠. 보면. 그러면 제가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건 거예요. 네네.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상품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특허를 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네네네. 침해를 했다는 조차 모르고 제품 생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돈 많이 벌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5년이 지났어.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제 뒤늦게서 이게 유명해지니까 나온 거죠. 잠시만 이거 보니까 나랑 비슷하네. 침해했네. 나보단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 들어갔잖아 하면서 왔을 때 네네. 제가 번 돈 네. 이런 걸 다 토해내야 되는지. 다 토해내지는 않겠죠. 네. 다 토해지는 않겠고 우리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된 거예요. 매출액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매출액에서 이 특허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관련되는 부분의 일정 부분만큼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정도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면 돼요. 그런데 이쪽에서 만약에 특허권자가 어떤 악의 내지 어떤 시장의 어떤 경쟁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 제품을 만들지 마세요. 이 제품은 우리가 특허 가지고 있기 전에 만들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만들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돈을 주면 돼요. 돈을 주면 되는데 만약 그걸 만들지 말라고 하면 그 문제인 거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들이 요즘 도입되고 미국처럼 도입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에 우리가 뱉어낼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런 제도들이 완전하게 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게 뭐 물론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돈이 나가는 거지만 미국보다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물론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특허를 내고 뭔가를 해야 되겠지만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을 버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그럼 막 특허 내는데 너무 시간을 막 끌거나 그거보다는 먼저 론칭을 해보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선 나중에 뒤처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내가 특허를 만들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특허를 이제 남의 침해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또 물어내거나 우리 갑자기 비즈니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항상 잘 검토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특허를 받았다고 해도 선특허를 이제 침해할 수 있는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어쨌든 어떤 사람이 먼저 특허 등록에 대한 걸 침해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특허를 출원한 자체가 이제 그 사실뿐만 아니라 무슨 뉴스 기사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그 근거가 되는 어떤 거라도 이게 특허 침해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지금 진행자님께서 이제 물어보신 거는 네. 우리가 침해 소송할 때 어떤 특허를 이제 무효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출원 전보다 이전에 공개된 문헌을 우리가 찾아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시점에서 이미 공개된 기술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기술하고 똑같은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제 특허에 대해서 특허 등록 심사를 해서 등록을 주는 거를 이제 특허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주무 부서가 있는데 네. 그 부서에서는 특허 출원된 명세서 내용을 읽어보고선 이제 선행 기술을 검사를 하겠죠. 왜냐면은 그 출원 시점으로 해서 이전에 어떤 기술이 공개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때 검출된 자료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게 신규성이 있느냐 진보성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찾아낸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이건 신규성도 통과를 했고 진보성도 통과를 했다. 그럼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이제 특허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쪽에서는 그 특허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돈을 많이 써서 그때 이제 출원 단계, 심사 단계에서 찾아보지 못한 어떤 문헌들을 찾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무효 심판을 거게 되면은 그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록된 특허도 무효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그런 문헌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자료가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소송이라든지 그런 거 들어갔을 때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그러니까 네. 판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소송 때 그를 찾아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시간을 들여서 찾는 거하고 네. 100만 원어치 시간을 들여 찾는 거하고 그 자료 범위는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하면서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일단 특허 심사를 할 때 그 심사위원 있으실 거고 예. 그분이 어쨌든 판단했을 때 통과하면 일단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등록이 되는 거죠. 네. 거절 이유가 모든 특허 같은 경우는 네. 거절 이유가 없으면은 다 등록을 해줍니다. 네. 그 거절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네네. 알아보도록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